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던 빌리. 그는 아버지가 시켜 억지로 권투장에 나갑니다. 링에 올라 열심히 도망다녀 보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정신이 팔렸던 이때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발레 레슨. 발레단 연습실이 임시 식당으로 쓰이게 되면서 이들은 권투장에서 레슨을 하게 된 거죠. 그는 뭔가에 홀린 듯 연습 장면을 지켜봅니다. 레슨을 진행하던 윌킨스는 그에게 발레 레슨을 듣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You owe me 50 pence. No, I don't. You do. Why don't you bring it along next week? 이때의 말과 달리 빌리는 발레 레슨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발레 역시 권투만큼 쉽지만은 않았죠. 그는 발레를 잘하기 위해 이동식 도서관에서 책을 보기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훔쳤다고 봐야지만 말이죠. 책도 보고 집에서도 연습하며 그는 꾸준히 발레 실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복싱 선생이자 아버지의 친구가 빌리의 레슨 불참 사실을 알립니다. 다음날 언제나처럼 글러브를 들고 복싱 연습을 하는 척 나가는 빌리.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연습실을 찾게 되는데 2, 3 part of ball red. 남자가 무슨 발레를 하냐며 크게 화를 내는 아버지와 발레가 왜 나쁜지 맞서는 빌리. It's not just puffs, Dad. Some ballet dancers are as fit as athletes. What about that Wayne Sleep? He was a ballet dancer. 하지만 그의 재능을 알아본 윌킨스는 그를 로얄 발레 학교 오디션에 추천합니다. 아버지가 반대한 탓에 50펜스도 가져올 수 없던 빌리. 하지만 윌킨스는 그런 빌리에게 레슨을 시켜주기로 합니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 자유롭게 무용을 연습해 나가는 빌리와 윌킨슨. 한편 탄광 폐쇄에 저항하던 아버지와 형 토니는 투쟁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습니다. 비교적 온건한 파업을 선택한 아버지와 달리 무력 투쟁에 나서는 토니. 그는 강력한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파업 조합의 지지를 받았고 리더로서 데모를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토니는 법정에 서야 했고 빌리는 오디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빌리의 집을 직접 찾아온 윌킨슨. 토니는 남자애가 무슨 발레를 배우냐며 윌킨슨에게 대듭니다. 하지만 윌킨슨도 지지 않고 맞서며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시간은 흘러 크리스마스 이브. 빌리는 절친인 마이클과 연습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를 복싱 선생이 목격했고 이어 아버지에게도 들키게 되죠. 언제나처럼 아버지 앞에서 자가지나 했던 이때 그 길로 아버지는 윌킨슨의 집을 찾습니다. 또 한바탕 싸움을 하는가 했지만 How much is it going to cost? And a happy Christmas to you too. 아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던 아버지는 파업도 뒤로 한 채 탄광에 나섭니다. 밖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겪어보니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던 데모 현장. 그리고 얼마 뒤 윌킨슨의 도움으로 빌리 부자는 런던의 학교로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됩니다. 화려한 건물, 잘 차려입은 심사위원 앞에서 대망의 오디션을 치르게 된 빌리. 준비된 음악에 맞춰 무용을 시작하는데 과연 빌리는 이 오디션에서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강압적이었던 아버지와의 오랜 앙금은 과연 해소될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8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였습니다. 특히나 북부 탄광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여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의 북부 지방은 석탄이 많이 나는 탄광촌으로 산업혁명과 그 괴를 같이 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거릿 대처 총리의 석탄산업 민영화 정책을 두고 이곳 광부들은 큰 마찰을 빚게 됩니다. 이들은 광부 대파업이라는 이름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파업을 하며 정책에 저항합니다. 영화 속 빌리의 아버지였던 제키와 빌리의 형 토니가 벌이던 데모가 이 파업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당시 영국의 석탄 채굴성은 이미 바닥을 찍던 시기였습니다. 석유를 위시로 한 천연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결국 장기화된 파업으로 인해 견고했던 파업연대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몇몇 광부들은 생업을 위해 탄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아들의 발레 교습비를 벌기 위해 계란을 맞을 각오로 돌아갔던 아버지 제키처럼 말이죠. 노동자 집안의 어려움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더 심각해집니다. 이들은 아주 작은 지출에도 벌벌 떨어야 했고 집에 살림살이를 갖다 팔며 연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던 아내의 유품을 전당포에 맡기게 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인 제키의 망설임이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이는 정책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영국의 석탄 합리화 정책은 실행되게 되고 광부들은 다른 에너지 일자리로 이동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년이 넘을 정도로 길었던 파업이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이끌던 시위대들의 모습이 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정규 레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난한 탄광촌의 아이 빌리의 성공 스토리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가진 천재성과 재능 혹은 윌킨슨의 헌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러닝타임 내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를 깨고자 하는 빌리의 노력이었습니다. 빌리는 광부의 아들이자 데모에 앞장서는 과격한 행동파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권투 연습을 강요받게 되죠. 하지만 그는 권투가 잘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으며 왜 폭력적인 방법으로 신체를 단련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는 조금 더 섬세한 부분에 더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발레였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발레 레슨을 보게 된 빌리는 일정한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발레야말로 본인에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발레에 모든 걸 걸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세뇌를 들었던 만큼 발레는 여자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빌리는 본능적으로 몸이 이끄는 발레를 선택합니다. 시작은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동작도 늘고 흥미도 붙이며 본격적으로 무용수의 꿈을 꾸게 된 거죠. 이는 발레 연습실이 바뀌게 되어 만들어진 아주 우연 같은 일처럼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리는 발레를 배우지 않을 때에도 LP판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걸 좋아했으며 권투 연습보다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즉 빌리는 발레를 배우기 전부터 육체적인 마찰이 있는 일보다 조금 더 감성적인 일에 더 최적화된 아이였던 거죠. 자신도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단으로 발레를 접하게 된 거고 원래 성향과 시너지를 내며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렇듯 빌리는 언제나 자신의 취향보다 아버지의 취향 혹은 남성다움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런던의 오디션장에서도 유감없이 발현됩니다. 춤출 때 어떤 느낌이 드냐는 물음에 그는 모르겠다는 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진 빌리의 말에서 그가 정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I could feel a change in my whole body. And
Like there's fire in my body. 오히려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느낌을 자신이 표현해도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해석하는 쪽이 옳을 겁니다. 왜냐면 그는 11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집에서 길러졌기 때문이죠. 영화 속 빌리는 성 역할의 한계, 그리고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영화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겠죠. 발레가 너무 좋았던 시골 소년 빌리, 그의 파란만장한 성공 스토리를 다룬 영화 빌리 엘리어트였습니다.